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퍼미오닉 베리어블을 소개하고 얘네들의 패스 인테그랄 포뮬레이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는 일단 퍼미오닉 베리어블 혹은 수학적으로는 그라스마니안 베리어블이라고 불리는 애들을 소개를 해야 되는데 얘는 조금 특이한 녀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익숙한 수 체계랑은 약간 달라요. 그래서 얘네의 특징은 뭐냐면 안티 커뮤테이션을 만족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여러 개의 변수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걔네들 사이 안티 커뮤테이션을 만들어. 요거의 가장 중요한 거는 i랑 j가 같을 때죠. 자기 자신을 제곱하면 0이에요. 이건 허수 이미지너리 i 이런 거랑 다르게 그냥 오디너리한 숫자랑 완전히 다른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출발점으로 삼아서 얘네들의 성질을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베리어블에 의존하는 함수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베리어블 여러 개 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함수를 테일러 익스펜전처럼 익스펜전 할 수 있겠죠. f0, 1,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이제 테일러 익스펜전은 뭐 x 제곱, x 3승 이렇게 폴리노미얼이 이렇게 나오지만 얘네는 이제 제곱하면 0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이어 오더 폴리노미얼이라는 게 따로 없고 근데 이제 세타 i, 세타 j 다른 변수들이 곱해진 텀들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겠죠. 특별히 이제 만약에 그라스만 베리어블 하나만 생각한다. 그냥 원 디멘셔널이면 그라스마니안 펑션은 모든 종류의 그라스마니안 펑션은 이렇게 자명한 테일러 익스펜션을 가져. 그래서 두 개만 픽스를 하면 모든 그라스마니안 함수를 다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분 같은 것도 이 변수에 대한 미분 같은 것도 이제 다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정의는 다 비슷비슷해요. 뭐 자기 자신으로 미분하면은 뭐 1이 나오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이런 건 트리비얼한데 조금 논 트리비얼한 거는 연쇄 법칙 같은 게 되게 논 트리비얼해져요. 여러 개의 그라스마니안 배력을 곱해져 있는 걸 미분한다. 그러면은 앞에 거 미분은 원래대로 하고요. 뒤에 걸로 액트 할 때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게 자연스러운 이유는 순서를 바꿀 때 항상 부호가 바뀐다는 뜻이거든요. 이 커뮤테이션, 안티 커뮤테이션을 전개하면은 세타 같은 게 순서를 바꾸면 부호가 바뀐다는 뜻인데 요 파셜 세타, 그 다음에 미분 함수로 들어가는 이 세타 요것들이 각각 세타를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뀜에 따라서 부호가 바뀌는 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쇄법칙을 정의. 연쇄법칙이 아닌데 이거. 이제 곱의 미분법을 정의. 그리고 또 비슷하게 적분도 정의할 수 있고요. 네, 요거 두 개면 적분은 끝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함수가 1차 항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상수항이랑 1차 함수의 적분만 정의하면 다른 적분도 다 정의할 수 있어요. 조금 특이한 거는 오더링이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하다는 건데요. 여기 상수랑 할 때는 이제 별로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서미온끼리 이제 할 때는 이렇게 표기하는 거랑 우리가 그냥 적분 배울 때 고등학교 때는 적분 변수, 엘리먼트 이거 맨 마지막에 썼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하면 다르죠. 네, 왜냐면 이 웨이트가 그라스마니안 넘버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순서를 바꿀 때도 부호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오더링이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트리키한데 잘 킵해주면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어요. 네, 이거요? 마이너스 1이에요. 네네. 어, 그리고 이거는, 이건 뭐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다르게 모티베이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플렉스 컨주게이트도 있는데 그래서 원래 리얼 베리어블에서는 그냥 우리가 바 노테이션을 수학 시간에 도입하는 이유인데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할 때 곱해서 컨주게이트 하나, 컨주게이트 한 다음에 곱 하나 똑같은 게
그런 거죠. 그래서 바가 이제 끊어도 되고 붙여도 되고 바인 거잖아요. 이제 그라스마니안 베리어블은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만 얘를 정의를 할 때 순서를 바꾸면서 컨주게이트 된다고 정의를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정의해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퀄리티를 하고 싶으면 마이너스 붙이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컨벤션이긴 한데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요렇게 한다고 해도 다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체계를 만들 수 있는데 보통은 아무래도 피직스 관점에서는 결국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게 허미션 컨주게이시라서 보통 오퍼레이터를 데리고 다니거든요. 이 클래스만이나 넘버뿐만 아니라 다른 오퍼레이터를.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이제 표기법을 이용해서 엄연히 하모니 오실레이터를 다시 잠깐 쳐다볼 거예요. 해밀토니아는 H반 안 쓰기 때문에 그거에 뭐 이렇게 써도 되고 이거를 나중에 베큐um 에너지까지 좀 잘 맞추고 싶으면 이렇게 쓰거든요. 네. 그래서 B는 이제 넘버 베이시스를 주는 오퍼레이터가 될 텐데 B 대거랑 B가 같이 모델은 이게 맞죠? 네. 그리고 맨 처음에 화이트보드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네, 자기 자신을 두 번 하면 0이 됩니다. 그러면 요 성질 때문에 우리가 힐버트 스페이스가 투 디멘션으로 편하게 표현된다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넘버에 따라서 퍼미온이 없는 제로 스테이트랑 어니힐레이트 되는 거죠. 이거는 하모닉 오실레이터, 보존이 하모닉 오실레이터랑 똑같아요.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퍼미온이 하나 있는 릴 스테이트. 음. 그래서 요 두 개가 힐버트 스페이스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코어런트 스테이트는 어떻게 정의하면 좋을 거냐? 이렇게 정의하면 될 거예요. 베리어블 제타라는 걸 썼고요. 이제 그라스마니안 베리어블인데 얘가 앞에서 소개를 드렸던. 잠깐 리뷰를 하자면은 보존형 오실레이터의 경우에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A를 B로 바꾸고 G를 제타로 바꾼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여기서 G는 컴플렉스 그냥 베리어블이었고 얘는 이제 그라스마니안 베리어블인 거죠. 그리고 또 아까 얘기는 안 했는데 그라스마니안 베리어블 다룰 때 좀 유용한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씩만 생각하면 안티 커뮤트 하거든요. 근데 두 개를 생각하면은 커뮤트 하는 넘버가 돼요. 안티 커뮤트를 두 번 해서 커뮤트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두 개 묶어진 거랑 세타 K랑 이제 세 번째랑 안티 커뮤테이션이나 커뮤테이션이나 보면 얘는 이 덩어리를 벌크로 이제 위치를 바꾸면 부호가 안 바뀌어요. 예. 이거는 한 번씩 해보면 돼. 하나 넘기고 또 하나 넘기고 해보면 마이너스 두 번 나와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예.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D가 안티 커뮤터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제타가 안티 커뮤터해서 요거 자체는 한 덩어리로 취급을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얘네를 근데 하모닉 오실레이터에서도 보존익에서도 익스펜션을 할 수 있듯이 예, 요거 할 수 있었듯이 비슷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베이시스가 0이랑 1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전개를 해서 쓰는 게 더 편해요. 여기서 조금 주의할 부분은 제타의 위치가 또 서틀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써보면은 1 더하기 2 대거 제타를 0에 액트해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코에피션트처럼 생겼으니까 이렇게 쓰면 되지 않나 생각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쓰면은 up to overall 사인이 또 틀려요. 왜냐면 제타가 그라스마니안 배력이고 B도 그라스마니안 네이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이란 스테이트 자체가 그라스마니안 네이처가 있어요. 그래서 1제타랑 1제타랑 제타 1 사인이 서로 반대예요. 네, 그래서 요 위치를 잘 킵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이게 여기 오는 게 싫다, 그냥 코에피션트로 쓰고 싶다, 그러면 요걸 정의할 때 이거 두 개의 위치를 바꿔서 정의하면 돼요. 근데 저는 참고한 나카하라 책에서 이 컨벤션을 쓰기도 했고, 그다음에 보조닉에서 이렇게 쓰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컨시스턴트하게 맞추려고 이 표기법 따랐거든요. 네. 이건 취향과 선택해서 쓰시면 됩니다. 네, 타 i 세타 j 세타 k 네, 교환 법칙이 네, 그라스마니안 베리어블은 네. 또 교환을 하면 부호가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아, 네네. 근데 저렇게 된다는 건 세타 i 세타 j가 그라스만 베리어블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라스마니안으로 적혔지만 커뮤테이션 관점에서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변수가 하나만 있는 거랑, 그러니까 1차항이랑 2차 이상의 고차항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홀수차 항들은 여전히 계속 안티커뮤트 하는 모습을 갖고 있고요. 짝수 오더 항들은, 그러니까 짝수계의 변수를 조합하면 만들 수 있을 거잖아요. 네, 걔네들은 다 커뮤트해요. 네네. 그러면 이제 뭐 이런 걸 체크할 수 있죠. 원래 체크했던 거. 아예. 아, 되나. 이건 이제 처음에 코헤런트 스테이트를 얘기할 때 A나 A 대거의 아이겐 스테이트 같은 걸 찾으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제타 코헤런트 스테이트도 B의 아이겐 스테이트가 되냐 하는 거죠. 이거 보일 수 있어요. 어렵지 않게. 이거는 마찬가지로 커뮤테이션을 이제 미분 형식으로 생각하는 걸 따라오면 어, 아, 이거 뭐 이렇게 안 보여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대입을 하고 나서 보면 이거 그냥 캔슬되고 이거죠. 어, 그리고 우변을 써보면은 예, 요거 아직 등호 안 할게요. 이따가 할 거지만 우변을 따로 전개해보면 요거에 그냥 대입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제타랑 만나면 어차피 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캔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백큐um 0을 디파인 할 때 이제 그러니까 1이 그라스마니안 네이처를 갖고 있다고 디파인을 하면 0은 없거든요. 0은 그냥 일반 스테이트거든요. 그러니까 보조닉 스테이트거든요. 그래서 제타랑 0은 커뮤트예요.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이겐 스테이트를 잘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는 오버랩을 볼 거예요. 네. 왜 의사가 그거는 제타가 그라스마니안 베리어블인데 그라스마니안 정의상 자기 자신을 곱하면 아, 빵이에요. 네. 혹시 네. 0이랑 세타랑 컴퓨터하는 부분 다시 한번 0이는 이거는 컨벤션인데요. 컴퓨터 한다고 해도 되고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안티 컴퓨터 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0과 1 둘 중에 하나가 컴퓨터 하면 하나는 안티 컴퓨터 해야만 돼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컨벤션을 잡은 게 0이 보조닉 스테이트라서 컴퓨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1이 B가 하나 액트 만났으니까 얘 때문에 그라스마니안이 입혀지는 거거든요. 옷을 더 입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안티 컴퓨터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오더링이 중요하고 만약에 0을 퍼미오닉 백큐으로 정의를 하고 싶으면 이제 여기서 오더링이 또 중요해지겠죠. 예. 그래서 이것도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제 하나씩 해보면 되는데 문제는 이 cat
아닌데 브라 파트를 계산하는 게 조금 서투래요. 어,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 부분은 0 더하기 1의 제타 2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왼쪽은 잘 보시면은 이게 할 때마다 저도 헷갈리는데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컨주게이트 할 때 아까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할 때 순서를 바꾼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세타 i, 세타 j에 바 하면 순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 노테이션 대신에 그냥 스타 노테이션으로 돌아왔어요. 이것도 풀어줄게요. 그래서 컨주게이트 하면 이게 되는 게 좀 특이한 컨벤션. 나머지는 이제 계산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요거 두 개 만나면 이제 1이 될 거고 또 요거 두 개 만나면은 실버 스페이스 이너 프로덕트에서 1이 되겠죠. 다른 애는 이제 넘버가 다르니까 오소고나라 해가지고 안 나올 거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1이 나오고 또 여기서 하나가 논트리비얼하게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더링을 잘 이게 밑에 쪽에서 안 보일 텐데 제타 1 스타의 제타 2거든요. 그냥 네, 잘 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전개를 해보면 익스포넨셜 전개는 뭐 트리비얼 하죠 그냥. 맞아. 그래서 약간 노가다스럽게 네, 증명할 수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라스마니아는 노가다도 그렇게 큰 노가다는 아니에요. 어차피 스테이트가 2디멘션 그리고 변수를 늘려봤자 예. 그렇게 팔로우업하기 어려운 건 아니라서 그래서 현학적인 것보다 노가다로 하는 게 편할 때구나. 이제 마지막은 오버랩을 했으니까 이걸 보이고 싶겠죠. 어, 웨이트라서. 네. 컴플리니스가 성립하냐. 이것도 마찬가지로 노가다로 보이면 됩니다. 그래서 각각을 이제 대입을 해주면 얘는 익스포넨셜은 요거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써주면 0 더하기 1 베타 베타 1 더하기 0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그라스마니안 베리어블에 대한 적분을 저희가 썼다는 건데 이게 이 적분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라스마니안 적분의 특징은 결과값이 0이 아닌 특별한 값이 나오려면 메저에 등장하는 그라스만 베리어블의 개수랑 인테그란드에 등장하는 그라스만 베리어블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정의를 할 때 0이었잖아요. 그리고 논제로가 언제 나오냐면 제타가 있을 때 나와요. 베리어블 개수가 많아져도 여러 가지 똑같아요. 그러니까 프로덕트 있고 프로덕트. 그래서 인테그란드 안에 매저만큼 같은 개수의 그라스마니안이 있어야 넌제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보면 두 개, 두 개, 두 개에서 2의 3승 8개 텀이 나오는데 그거를 다 전개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타를 두 개 주는 텀만 뽑아내면 돼요. 그래서 먼저 요거 있겠죠. 그러면 제타 없는 애들 00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요거 한 게 있겠죠.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팔로우업을 해보면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조심스럽게 팔로우업을 해보면 이제 얘네 매저를 캔슬하기 위해서는 위치가 바뀌어주면 좋거든요. 그러면은 디제타 제타 적분 먼저 돼서 없어지고 디제타 스타 제타 스타 적분 먼저 돼서 없어져요. 그 다음 이쪽 것도 얘네를 덩어리를 밖으로 빼줘 나오는데 얘 한 번 통과할 때 마이너스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통과할 때 마이너스 나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두 번 나왔죠. 그 다음에 또 얘가 통과할 때 마이너스 한 번 나와야 돼요. 그죠? 맞나? 그리고 그 앞으로 또 지나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또 나와야 되네. 그래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적분해서 없어지고 적분해서 없어지면 넘버 베이시스의 모든 스테이트의 cat 브라를 다 합치는 거죠. 이게 별게 아니라 1이만. 그래서 보존익 코어런트 스테이트에서 썼던 컴플리트니스 릴레이션이랑 정확히 같은 폼이 여기서 성립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오퍼레이터에 우리가 결국 지금 살짝 많이 돌아왔지만 결국 가고 싶은 거는 마이너스 1, 2, F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요거를 가고 싶은 거거든요. 이거 일반적으로 이제 그냥 일반적인 오퍼레이터 O라고 썼을 때 트레이스 O를 그라스마니안 베리어블로 기술된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생각해보면 하모닉 오시레이터 같다면 0 항상 여기서 노가다가 편하다 했죠. 그냥 0이랑 1을 이렇게 각 스테이트에 대해서 두 번씩 매저를 하면 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면 그러면 이제 얘를 제타에 대한 표현으로 바꾸고 싶은 거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해보면 제타랑 요 사이의 관계를 보면 돼요. 다시 정의로 돌아와서 이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여기서 d제타를 이렇게 넣어봐요. 양변에. 그러면은 오른쪽 요것만 살아남겠죠. 그래서 인테그랄 d제타의 제타는 이 위치가 반대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양변에 또 제타를 곱한 다음에 적분을 해봐요. 그러면은 제타가 곱해졌으니까 요 텀은 없어질 거예요. 제타 제곱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식이 왔는데 예, 0 스테이트는 요렇게 표현돼요. 얘는 일종의 베이시스 트랜스폼 규칙인 거죠. 예, 1은 그냥 제타 코이언트 베이시스를 그라스마니안 적분한 거고 up to 사인 0은 제타를 곱한 다음에 그라스마니안 적분한 거예요. 그냥 말장난이에요, 요거는.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스타 쪽을 잘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여기 0이랑 1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0 브라랑 1 브라는 어떻게 나오느냐를 우리가 표현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약간 서술한데 이제 컨주게이트를 취하면은 요렇게 되는 거는 우리가 봤죠. 근데 우리가 쓸 표현식은 얘 이건 별게 아니라 그냥 사인을 바꿔서 쓴 거예요. 그 글자 모양을 바꾼 것뿐이에요. 제타 스타 대신에 마이너스 제타. 마이너스 제타 스타로. 그 다음에 써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0이랑 1이 있으니까 그래서만약 적분을 적당히 하면 뽑아낼 수 있을 거라는 거. 0은 보면은 예. 그래서 브라와 캣 스테이트 각각에 대해서 전부 코헤런트 베이시스랑 원래 베이시스를 어떻게 읽는지 이 스타가 잘 안 보이네. 예. 이 표현 방법을 얻을 수 있죠. 그러면 매저하고자 했던 요 양은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오퍼레이터에 대해서 각각 이제 갖다 쓰면 되죠. 이게 조금 일리걸한 표현이지만 그냥 쓸게요. 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변수들을 다 모아보면요. 그라스마니안 베리어블들을 이 스테이트에 붙어 있는 이름들 빼고 요 중간에 나오는 애들 다 모아보면요. 이런 표현을 얻을 수 있어요. 위에서 그냥 얘 앞으로 다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트레이스에 대한 그라스마니안 베이시스, 코헤런트 베이시스 표현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거거든요. 이게 앞에서 뭐 이걸 우리가 보존익에서 이걸 굳이 워크아웃 하진 않았지만 보존익에서는 계속 dx, dp라는 이 코디네이트를 계속 유지했죠. 근데 어쨌든 그때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컨티뉴어스 베리어블에 대해서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줘야 우리가 원하는 트레이스를 매주할 수 있었죠. 트레이스 자체가 이제 대각원소를 이렇게 읽는 거니까 같은 거에 대해 읽는. 근데 퍼미오닉 베리어블들에 대해서 이 컨티뉴어스 베리어블들의 폼으로 이 식을 적으면은 보면 안티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이 돼요. 그래서 뭔가 어, 그래서 요게 퍼미오닉 베리어블들의 특이한 부분. 그래서 트레이스를 매주하기 위해서는 안티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줘야 돼요. 그럼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죠. 이거를 계속 나는 보존 베리어블에 너무 익숙해가지고 바꾸기 싫다. 이 컨벤션 계속 가져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에 대한 답은 조금만 있다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그러면 이제 보존익에서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해밀토니안 이미 해밀토니안이 주어져 있을 때 패스 인테그랄 포뮬레이션으로 트레이스의 그러니까 파티션 펑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h를 어떻게 적을 거냐 그 이슈로 했었죠. 그러기 위해서 시간축을 생각한 다음에 나중에 제가 이미지너리 타임이라고 말했던 그 시간축을 생각한 다음에 걔네에 따라서 슬라이스를 쫙 만들고 저 컴플리니스 릴레이션을 사이에 쫙 박아가지고 이제 패스 인테그랄 해밀토니안에 대한 적분이 어떻게 라그랑지안에 대한 적분 액션으로 나오는지를 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허면이 베리어블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존익 베리어블이랑 똑같아요. 요거를 n등분할 거예요. 그 다음에 각각의 사이에 2를 집어넣는 거죠, 이제. 근데 얘가 이제 세타라고 썼나? 세타라고 썼네요, 제가. 요것들을 n번, n-1번, 그리고 마지막에 끼워 넣을 거예요. 음. 아, 좋은 지적인데, 여기는
없어요. 예, 이 제가 요거 노랗게 친 거는 코에피션트가 다 맞는 거예요. 예, y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결국 매줘야 되는 게 뭐냐면 요 값들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내야 되는데 이걸 먼저 해보죠. 이제 나중에 결국 그 원 오버 n 제곱이 있는 텀, 그러니까 하이 오더 텀들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면서 없어질 거기 때문에 이제 리니어리 익스펜전을 해봤어요. 그러면 앞부분 요거 나오고 뒷부분 요거 나오고 그럼 이제 트릭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잠깐만. 이건 이게 벡터죠. 이거는 어프로시메이션이고 이거는 이게 벡터입니다. 그래서 키는 이제 원래는 요렇게 돼 있었는데 얘네 둘을 직접 만나게 하는 것처럼 하면서 이 h 안에 익스포넨셜 안에 나머지 들을 다 몰아넣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어 결국 그러니까 이 식에서 밑에서 두 번째에서 맨 마지막 식으로 간 게 요거 이제 뽑아내거든요. 그러면 1 빼기 요거에 이거 나누기 이너 프로덕트 이렇게 적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익스포넨셜에 바로 올려버린 거예요. 하이어 오더 텀이 나오죠. 예, 그래서 이게 어프록시메이션 아닌가요? 할 수 있는데 그라스마니안 베리어블의 특징 때문에 하이어 오더가 항상 그라스마니안을 데리고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어차피 캔슬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똑같이 정확하게 갑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를 매저를 하면 되는데요. 해보죠. 해밀턴은 이렇게 주어졌고, 편의상 이때는 이 백큐 에너지를 잠깐 지울게요. 이만큼이라도 없고, 1번. 이거는 아까 우리가 오버랩을, 저 방금 지웠구나. 오버랩을 아까 익스포넨셜리 세타 K가 이렇게 쓰자 했었어요. 오버랩 이렇게 나온다. 이거 보였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파트를 1번이라고 하고, 이 파트를 2번이라고 하면, 이건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보죠. 그래서 해보면은,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썼냐면은 아까 코헤런트 스테이트를 레이블이 얘가 아이겐 스테이트라서 라스마니아를 데려나간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질 그냥 바로 쓴 거예요. 그러면 아이겐 스테이트라서 숑숑 액트 하면 바로 저게 나와요. 그죠? 그러면은 결국 저 파란색으로 밑줄 친 방의 총 그 모습은 최종적인 모습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인테그란드는 이 텀들을 다 모은 건데 지금 제가 매저한 거는 요 이너 프로덕트 하나거든요. 매트릭스 엘리먼트 하나. 근데 이제 이게 n개 줄줄줄 꽃배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을 다 모으면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 하면 어
잠깐만요. 그쵸? 예. 하면 일단 매저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여기 1 끼워 넣었을 때 보면은 오버랩의 인버스로 요 텀이 있었거든요. 오버롤 개수가. 그래서 요거 하나 킵해주고 A. 그 다음에 파란색에서 나온 1, 2를 모두 킵해주면 마이너스에 네, 요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약간 트릭을 쓰는데 그러면 요 부분을 살짝 묶어보면은 요게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개수를 맞춰주려고 그냥 써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더해준 거니까 플러스를 더해줬으니까 빼기 이건 그냥 식전개를 위한 트릭이에요. 이런 식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보면 세타 어차피 근데 세타라는 게 적분 변수기 때문에 다 맨 마지막 그러니까 더미 베리어블이라고 하죠. 맨 마지막에 결과에는 안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더미 베리어블의 특징이 리스케일을 해서 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치환 적분을 하겠다는 건데 dx 뭐 fx가 있으면 얘를 d 람다 x f 람다 x 이렇게 써도 두 개가 똑같죠. 예. 그래서 리스케일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타나 세타 k들을 n분의 베타 n분의 베타 정확히는 루트 n분의 베타씩 리스케일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도 어차피 제곱이기 때문에 세타 이걸 하는 이유는 그냥 얘네들이 캔슬이 돼요.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보존익에서 본 그 텀이 될 거예요. 무슨 텀이냐면 xi 플러스 1 마이너스 xi의 베타분의 n. 그래서 요거를 제가 d타분의 이 x로 바꿔치기를 했었죠. n을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면서. 그래서 익스포넨셜 안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패스 인테그랄은 메저들을 다 뭉뚱그려서 이런 식으로 쓰면요. 아까 리스케일링 하면서 나오는 메저의 그 웨이트까지 다 여기 포함시킨 거예요. 네,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원래는 우리가 피리어딕 펑션들만 가지고 요 익스포넨셜의 웨이트 액션을 읽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안티 피리어딕 뭐지? 베타 마이너스 안티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줘야 돼요. 그리고 중간에 이거는 뭐가 되냐? 그래서 이게 퍼미온의 유클리디안 액션이 되는 거죠.
혹은 포면이 항목인 것이죠. 그래서 그 디락 민코프스키 시그너처에서 디락 파티클을 처음에 도입할 때 보면은 이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이건 이제 나중에 디멘션이 높아지면은 이제 디락 이퀘이션의 액션이 이렇게 된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그거에서 보면은 디멘션을 줄이고 보면 그러니까 x, y, z 방향을 다 제거하고 t만 보면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퀀텀 머케닉스 디락 이퀘이션의 퍼미오닉 파티클의 퀀텀 머케닉스는 이렇게 적히겠구나 하는 걸 이렇게 멀리 돌아서 유도해 올 수 있었어요. 근데 이걸로 바로 가는 거나 이렇게 오는 거나 거리는 비슷할 거예요. 네. 디락은 참고로 요걸 얻기 위해서 틀린 방법을 사용해서 두 번 틀려서 맞았는데 네. 요즘은 이제 상대론적인 양자역학을 상대론을 먼저 가정하니까 로렌츠 인베리언스로부터 출발해서 로렌츠 그룹의 레프레젠테이션 티오리를 배우고 나면 스피너 레프레젠테이션이 갖는 미니멀한 라그랑지아는 요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디락 시대에는 타임 데리버티브가 하나이면서 제곱했을 때 라플라시안이 나오는 오퍼레이터가 뭐가 있냐. 그래서 이걸 제곱하면 이게 나오는 거죠. 라운드 x 제곱 더하기 라운드. 그러니까 라운드 뮤, 라운드 뮤. 라운드 t 제곱 빼기 라운드 그레디언트죠. 그래서 요걸 찾다 보니까 예, 감마 매트릭스나 이런 거 떠올렸던 거고. 네. 어쨌든 근데 그런 이제 높은 차원이나 시메트리에 대한 거를 쓰지 않고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다 하는 게 너무 신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네, 여기서 2번 네, 유도할 때는 H 대신에 오메가 B 그 B를 넣어서 상관이 없는 질문이긴 한데 네, 이번에 지금 적힌 폼에서 네, 그 분모의 네. 분모가 0인지 아닌지 체크를 원래 해야 되지 않나요? 분모가 0이요? 세타 K의 이너 아, 프로덕트가 0인지 아닌지. 아, 근데 0이 네, 맞아요. 세타 k 마이너스 1이라서 0이 아닙니다. 네. 어, 예, 그래서 이제 패스 인테그랄 측면을 조금 봤었고 다시 칠판에서 제가 그렸었던 그림으로 돌아오면은 슬라이드에서 그렸었던 수지 하모닉 오실레이터가 있을 때 스테이트들을 두 종류로 나눠서 레이블할 수 있다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보존익 스테이트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보존익 백큐, 퍼미오닉 백큐에 대해서 A를 액트하면 되고 퍼미오닉 스테이트를 만드는 방법은 퍼미오닉 하나 가지면서 액트를 하면 된다. 그 사이를 오가는 방법은 이런 D 오퍼레이터로 이런 걸 생각하면 사이가 왔다 갔다 오갈 수 있다. 그리고 얘네를 통해서 오가지 못하는 스테이트가 하나 있는데 걔가 정확히 백큐입니다. 이게 했었죠. 그리고 끝으로 파티션 펑션이랑 다르게 인덱스라는 걸 정의를 하면은 그러면 위에 있는 스테이트들은 싹 다 캔슬이 되고 백큐만 하나 남아서 플러스 1이 나왔다 여기까지 했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커널 이거는 공집합. 그리고 좀 더 일반적인 수지 시스템에서 성립하는 성질이 있어서 여기서 조금 하나 강조를 하자면
그래서 그냥 D랑 D 대거를 인덱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매스매티컬리 인덱스를 정의하기 위해서 썼던 D랑 D 대거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와서 형태를 뜯어보면, 그냥 넣어 쓸게요.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얘네들 사이에 안티 커뮤테이션을 계속 볼게요.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쓰면 돼요. 이걸 물어보는 거고, 전개를 해보면, 뭔가 오타가 있는데, 어, A 되고, A, B 되고, 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잘 묶어보면은, 어, 어? 왜 그랬지? 뭔가 정의를 반대로 했네. E 대거 A. 아, 반대로 됐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정의를 해요. 네, 요걸 해볼게요. 그러면은 A랑 B 사이에는 그냥 커뮤팅 하는 릴레이션이 성립하거든요.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한테 좋은 표현은, 어, 뭐냐. 얘를 A의 커뮤테이션을 이용해서 요걸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얘는 B의 커뮤테이션을 이용해서 이걸로 바꿀게요. 그래서 최대한 넘버 오퍼레이터들의 조합으로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보존익 넘버, 범위원익 넘버. 그래서 묶어 보면은 이거랑 이게 캔슬이 되거든요. A, B 넘버씩 있고 A, B 넘버씩 있고.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게 돼요. 이건 별게 아니라 보존익 익스테이션의 넘버랑 범위원익 익스테이션의 넘버죠. 얘가 뭐냐면 원래 볼 해밀턴이었어요. 네, 그래서 매스매티컬리 인덱스를 주는 뭔가 수지 제가 슈퍼시메트릭 차지라고 부르는데, 슈퍼시메트릭 차지랑 시스템의 해밀토니안 사이에도 또 다른 관계가 있다라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중에는 좀 더 일반적인, 나중에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서 보여드릴 모든 예제들은 이런 식으로 매스매티컬리 인덱스를 주는 엘립틱 오퍼레이터, 여기 썼던 게 뭔가 슈퍼시메트릭 차지가 될 거고요. 걔네들이 더 복잡한 해밀토니안을 만들어낼 거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아주 간단한 퀀텀 메카닉스를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여러 가지 게이지 필드라든지 아니면 휘어진 시공간에 있는 파티클들을 생각하고, 그럼 훨씬 복잡한 해밀토니안이 있을 텐데 걔들도 초대칭 조건, 수박시메트리 조건을 요구함에 따라서 저런 엘립틱 오퍼레이터들의 안티 커뮤테이터로 적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위튼 인덱스가 캡처하는 건 뭐냐? 이게 빵인 스테이트거든요. 그래서 즉 이 엘립틱 오퍼레이터로 인해서 캔슬되는 스테이트.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쪽은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D를 여기 액트하면 캔슬이 돼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없어지는 요 스테이트를 캡처하는 게 인덱스였죠. 그래서 매스매티컬한 인덱스랑 물리적인 피지컬한 인덱스가 만나는 지점도 여기 수지 컨디션 해밀토니안이 0이 된다는 거, 요거랑 그러니까 라운드 스테이트의 에너지가 0이라는 거랑 해밀토니안이 Q의 안티 커뮤테이터로 적힌다는 거, 요 두 개의 결과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음, 그리고 뭐 트리비얼한 엑서사이즈인데 그냥 수지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파티션 펑션을 그리고 인덱스를
스펙트럼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계산해 보세요 할 때도 할 수 있겠죠. 얘는 그냥 보조닉 오실레이터의 파티션 펑션 곱하기 퍼미오닉 오실레이터의 파티션 펑션이 실버 스페이스가 팩토라이즈 되기 때문에 이걸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조닉 오실레이터는 아까 사인 하이퍼블릭인 걸 봤었고 인피니트 썸 해가지고 무한급수 이용해서 정리한 거죠. 그다음에 코사인은 코사인은 답을 말했는데 퍼미오닉 파트는 이렇게 2의 코사인 하이퍼블릭인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은 그냥 마이너스 퍼미온이 없는 게 마이너스 2분의 오메가 있는 게 플러스 2분의 오메가 스테이트 두 개니까 썸하면은 코사인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2는 캔슬이 되고 템퍼러처에 의존하는 파티션 펑션을 간동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인덱스 쪽은 보면은 일단 보조닉 파트는 인덱스 똑같아요. 왜냐면은 퍼미오닉 넘버가 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 2, df가 반응을 안 하죠. 근데 퍼미온 쪽은 하나 액트 할 때마다 마이너스 1, 2, df가 같이 따라 나올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코사인이 나왔지만 파티션 펑션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개의 스테이트를 서로 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인이 나와요. 보면 이게 나오죠. 그래서 베타 인디펜던트 하다는 걸 또 알 수가 있어요. 처음에 위튼 인덱스를 지난 시간에 제가 정의할 때 원래는 얘가 클래스의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마이너스 1, 2, df를 계산하는 건데 여러 가지 프랙티컬한 목적으로 그리고 패스 인테그랄 표현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베타에 대해서 어차피 인디펜던트 할 거다. 백큐만 여기에 하니까. 그래서 그 모습을 실제로 체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쯤에서 이제 다시 여기 좀 따가 했던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 패스 인테그랄 표현을 얻기 위해서 요 이상한 리파인먼트를 도입할 거다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열심히 패스 인테그랄 표현을 얻은 거는 전부 요거에만 대한 거였어요. 이거 하려면 유클리디안 패스 인테그랄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요거는 어떻게 얻느냐? 그게 답이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티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준 다음에 액션을 매저해서 패스 인테그랄을 하면 익스포넨 그쵸. 파티션 펑션이 나왔어요. 그냥 파티션 펑션이. 근데 만약에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준 다음에 저걸 매저하면 이게 위튼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 얘가 위튼 인덱스를 줍니다. 저희가 1시에 시작했네요. 네. 남은 시간에는 계속 이제 하모니 오실레이터를 좀 더 가지고 놀 건데 방금 전에 지운 페이지에 있었던 거는 갭을 다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레벨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파티션 펑션, 인덱스 이런 거를 수지 하모니 오실레이터에 대해서 계산을 해봤죠. 근데 이제 기왕 패스 인테그랄 익스프레션을 얻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좀 얻어볼 수 없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남은 이번 시간에 남은 이랑 다음 시간 앞부분에는 패스 인테그랄을 실제로 매저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좀 더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근데 그 보조닉 퀀텀 머케닉스의 패스 인테그랄 표현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미 요걸 맛보기 했었어요.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새들 포인트 어프로크시메이션이었죠. 가우시안 인테그랄. 네.
그래서 패스 인테그랄은 결국에는 가우시안 인테그랄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 할 거예요. 예. 가우시안 인테그랄이 아닌 건 어떡하나요? 못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할 수 있는, 해줄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그 일종의 근사법이 퍼터베이션 티어리예요.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더 궁금하다 싶으시면 다른 렉처 노트를 찾아보시면 양자장론 노트나 양자장론 교재를 보시면 훨씬 더 이런 맥락에서 가우시안 인테그랄의 관점에서 이런 걸 하는 거구나 하는 걸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우시안 인테그랄을 할 건데 그럼 이제 또 두 가지를 또 해야겠죠. 보존이랑 월메 이제 보존익은 다들 익숙하실 거고 제가 빠르게 리뷰를 했었으니까 됐더라고 썼으면 안 되나? 네, 요거를 매저를 하면은 싱글 베리어블에서 루트 알파분의 2파이가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요 개수 알파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결국 퀀텀 필드로 간다는 거는 베리어블의 개수를 무한히 늘린다는 거. 아까 인테그랄 dx 프로덕트를 컬리 dx로 제가 up to 코에피션트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파이나이트한 멀티 디멘셔널한 케이스부터 봐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오는 거는 어떤 매트릭스 M에 대해서 이런 식의 표현을 우리가 매절하고 싶은 거죠. Z는 전부 다. 그러면은 다이고날리제이션을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하면 어차피 물리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는 대부분 되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을 이거에 이런 텀에 이런 비슷한 텀이 n 개 있는 곱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각각에 대해서 가우션을 하면 이 아이겐밸류들의 곱이 나오겠죠. 근데 아이겐밸류의 곱은 별게 아니라 디터미넌트죠. 그래서 이런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포미오닉 인테그랄은 어떻게 되냐? 네. 맞아요. 맞아요. 고맙습니다. 네, 이런 거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궁금한 거 없는데. 근데 이제 당장 문제가 있죠. 만약에 적분 변수가 그라스 마냥 하나만 있었으면 이 텀을 적는 데부터 바로 문제가 생기죠. 제곱이니까, 방이니까. 그래서 처음 접을 수 있는 단계가 변수 두 개 가지고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점은 다이아고날하게 적는다 쳐봐요. 아까 저 m을 다이아고날하게 했는데 그러면 또 똑같은 문제가 생겨요. M1 해가지고 에타1, 에타1 만나고 M2 해가지고 에타2, 에타2 만나고 어차피 또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퍼미온 시스템은 되게 중요한 게 여기 들어오는 사이의 행렬이 스큐 시메트릭이어야 돼. 그러니까 안티 시메트릭. 그래서 안티 시메트릭 행렬이 하나 있을 때 이 가우시안 적분을 하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면은 2분의 그쵸. 순서가 항상 헷갈리는데
이거 맞나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매저를 하면은 에타 1, 에타 2 순서인데 에타 1, 에타 2 순서죠. 그럼 에타 2랑 에타 1이 먼저 만날 거예요. 그래서 걔네들을 순서를 다시 바꿔주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게 이 마이너스랑 캔슬해. 어쨌든 지금 해보면 아 여기 2분의 1은 또 없어지는데 여기 행렬의 어퍼 다이아고날 아니 뭐라 하지? 어퍼 트라이앵귤러 파트 이 M이 여기서 튀어나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스퀴 시메트리 매트릭스 N이 있을 때 그래서 얘는 블록 다이아고널라이즈 된다고 가정해요. 그래서 각각이 뭐 N1, 마이너스 N1, N2, 마이너스 N2, N, 마이너스 N 이라고 가정을 하면 허미오닉 라스마니안 인테그랄은 G라고 써. 라스마니안 가우시안 인테그랄은 다 2n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4원 베타 2n 위에서 썼던 행렬 n 베타 1 베타 2n 요거를 매저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제 각각각에 대해서 이제 액트를 할 거니까 각각각이 이 n1, n2, nn 밸류를 줄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인터면 되죠. 그래서 보조는 디터미넌트 m분의 1을 줬고요. 제가 약간 좀 더 좋은 표기법으로 바꾸면은 이걸 컴플렉스 베리어블로 한 단계 업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bz1 스타 바로 쓸게요. 보존이니까 bzn 2분의 1 z 바에 이런 식으로 바텀을 다 같이 섞어 쓸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더블링이 되면서 루트 텀이 없어져요. 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거는 보존은 디터미넌트를 분모에 얻는다는 거고요. 여기 가우시안 사이에 있는 개수들을 모아둔 디터미넌트를 보존은 분모에 뒀다는 거고 퍼미온들은 이 가우시안 매저에 등장하는 코에피션트 모아둔 n이 분자의 뉴머레이터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 네. 그 질문이네. 아, 네, 맞아요. 엄청 중요한 질문 얘기했었어요. 디터미넌트가 n의 제곱이기 때문에 예, 루트의 디터미넌트가 맞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 너무 커먼 그래서 하나 더 정해야 되는데 파피안이라는 오브젝트를 정해야 돼요. 그래서 파피안은 뭐냐면 스큐 시메트릭에 대해서 루트의 디터미넌트를 주는 건데요. 그래서 요 값들을 캐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 값들. 예. 그래서 수학적인 정의는 퍼뮤테이션마다 요걸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디터미넌트랑 오버롤 요거 개수 빼고는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디터미넌트는 보면은 퍼뮤테이션들을 다 썸하는데 인덱스를 하나 고정하고 얘의 퍼뮤테이션 그 다음 거의 퍼뮤테이션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로우를 한 번씩 훑고 지나가면서 적당한 컬럼 엘리먼트를 뽑아가지고 곱하는 거였단 말이죠. 근데 얘는 두 개당 한 번씩 이렇게 돼요. 그래서 블록 다이아고날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네 개 엘리먼트가 총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픽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N1만 나오고 N2만 나오고 이런 식으로 픽업을 해서 이 루트의 디터미넌트를 캡처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증명도 할 수 있어요. 이거 저 정의에서 시작해서 네. 쟤를 제곱하면 디터미넌트가 된다. 이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훈은 보조는 분자에 나오고 보조는 분모에 나오고 범위는 분자에 나온다는 거니까 이걸 바탕으로 패스 인테그랄을 다시 보면 어떻게 보일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패스 인테그랄 폼을 썼을 때 어떻게 썼냐면은 유클리드한 액션이 보존의 경우에는 2분의 1에 비타 5분의 dx의 제곱에 2분의 1의 x제곱이다. 이렇게 썼었고요. 그 다음에 퍼미온의 경우에는 비타 5분의 d 더하기 오메가의 베타 스타의 베타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얘를 좀 더 가다듬으면은 2분의 1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썼는지 아시겠죠? 이 가우시안 인테그랄의 모양에 맞춰서 패스 인테그랄 메저를 쪼개서 쓴 거예요. 메저가 아니라 인테그란드를. 네, 그래서 이 부분이 M 역할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나왔던. 그 다음에 이 부분이 N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스 인테그랄을 정직하게 메저를 하기 위해서는 이 오퍼레이터의, 그러니까 미분 디퍼런셜 오퍼레이터의 디터미넌트, 그 다음에 여기 1개 미분 디퍼런셜 오퍼레이터의 하피안을 메저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바운더리 컨디션이죠. 이런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바운더리 컨디션을 어떤 걸 주느냐에 따라서 아이겐 펑션들의 셋이 바뀌기 때문에 아까 피리어딕이냐 안티 피리어딕이냐를 강조한 이유도 거기서 와요. 예, 그거에 따라서 아이겐 밸류, 아이겐 펑션이 바뀌고 따라서 아이겐 밸류가 바뀌고 그래서 디터미넌트의 모양이 바운더리 컨디션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베타가 캔슬되는 구조의 인덱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어떨 때는 베타가 캔슬이 안 되는 파티션 펑션의 구조를 가지고 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이 패스 인테그랄 폼을 보면 또 다르게 이해할 수 있죠. 어, 남은 거는 제타 펑션을 레귤러라이즈 하는 거는 지금 하기엔 조금 애매한데 10분이라서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그 시간 펑션은 다음 달 아, 아, 그 얘기를 안 했는데 트위스티드 파티션 펑션이 비트 인덱스랑 사실상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트위스티드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유주얼한 파티션 펑션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파티션 펑션 하면 트레이스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베타 엑시스를 따라서 베타가 어떤 이미지너리 타임 축이라고 했을 때 그 피리어드 컨디션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예쁘게 이렇게 딱 매듭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이제 트위스티드 떠면은 안티 피리어드이었는데 그걸 다시 트위스티드 한다는 센스에서 피리어드로 바꾼다는 센스에서 트위스티드 파티션 펑션이라고. 그리고 테크니컬하게 조금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저희가 지금은 파티션 펑션을 그냥 해밀토니안 하나만 가지고 시작 정의를 했어요. 뭐 마이너스 원트 F를 넣을 수도 있고 없고. 근데 이제 뭐 통계물리 시간에도 이미 했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케미컬 포텐셜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컨저브드 된 차지가 있으면 보존되는 전하량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케미컬 포텐셜 같은 걸 도입을 해서 혹은 푸가시티를 도입을 해서 추가적인 리파이먼트를 더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은 이제 스테이트들을 더 자세히 보겠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스테이트가 어떤 전하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할 때도 이거를 패스 인테그랄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걸 이해하는 방법이 트위스티드 바운더리 컨디션이라는 방법이에요. 그건 뭐냐면은 이게 없으면은 그냥 보존만 생각하면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 우리가 준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액트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x0 틸다랑 x0 사이를 매저하는 건데 원래는 요거 두 개가 같은 걸 줬다면 이제는 x0 틸다가 exponential mu j의 x0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만큼 시프트 되는 거죠. 여기는 베타고 이거는 시간 0. 그래서 바운더리 컨디션이 바뀌는 효과로 이 푸가시티 리파이먼트, 그러니까 새로운 케미컬 포텐셜이나 뭐 다른 컨저브드 퀀티티를 보는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센스에서 굳이 마이너스 원, 투, F뿐만 아니라 더 포괄적인 파티션 펑션을 말할 때 디지털 파티션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좋은 질문 고마워요. 풀이는 안 해봤는데 정의상 n의 디터미넌트는 항상 0 이상인가요? 그 루트가 그것도 좋은 질문인데, 이게 사인 앰비규이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느 걸 파지티브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파피안이란 양은, 그러니까 이 표기를 딱 픽스를 하면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앞에 요 사인이 그 컨벤션을 잡아주는 거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파피안의 제곱이 디터미넌트가 된다. 요걸 정의로 삼으면 제곱이 아예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사인 앰비규이티가 남아있죠. 네, 그래서 그건 어떤 걸 정의로 하느냐에 따라서 없앨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그대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오버롤 사인 앰비규이티는 이제 인덱스 문제에서 거의 항상 나와요. 이게 뭐랑 연관될 수도 있냐면은 그 백큐움을 보존익 백큐움으로 여길 거냐 아니면 허미오닉 백큐움으로 여길 거냐 그거에 따라서 인덱스가 1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똑같은 시스템이라도 똑같은 해밀턴이 아니라도 그래서 그런 앰비규이티랑 다 엮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요거를 가져왔을 때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얘의 디터미넌트가 뭐냐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피리아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줬을 때 너의 디터미넌트가 뭐냐. 그러려면 이제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제일 운이 좋은 케이스는 애초에 다이아고날 행렬이라서 걔네의 아이겐 밸류들만 다 곱하면 되는 거예요. 다이아고날 원소만. 그래서 우리는 요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펑션들을 찾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답은 피리어딕 바운더리 컨디션을 줬기 때문에 그냥 베타의 2파이 i의 n 타우예요. 마이너스 인피니티부터 플러스 인피니티까지 전부 다. 네, 그러면 그냥 피리어딕하게 다 맞출 수 있죠. 그러면 일반적인 x는 얘네들의 후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이 첫 번째 텀은 n 이퀄 제로인 아이겐 펑션에서 오는 거고요. 그냥 컨스탄트. 나머지는 이제 모드를 가지고 있는 텀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 루트 원 오버 루트 베타가 붙었는데 이것도 노멀리제이션 이슈거든요. 만약에 이런 아이겐 펑션들을 가졌는데 놈을 이제 흔히들 이렇게 펑션들의 놈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G라고 쓸 겁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오소 노말리티를 주고 싶으면은 루트 원 오버 루트 베타로 이걸 리스케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면 오소 노멀 베이시스가 잘 되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이거 역수는 그러니까 가우시안 인테그랄을 하면 보조는 분모로 이게 가니까 아이겐밸류는 뭐가 나올 거냐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오메가 분의 1 텀은 이게 좀 표현을 제가 좀 잘못 썼나? 네, 이렇게 써야 맞고 그래서 오메가 분의 1 텀은 이제 이게 0이 되는 콘스탄트 모드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n이 플러스 n인 것들, 마이너스 n인 것들 두 번이 나와서 그 합차 공식, 그 곱하기 되는 거 있잖아요. a 마이너스 b, a 플러스 b. 그걸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제곱 더하기 제곱꼴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캔슬이 돼가지고 i랑 만나가지고 아마 이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레귤러리제이션을 해야 되는 게 여기서 인피니트 프로덕트가 하나 나오죠. 그래서 요 값을 읽어내는 게 이번 시간에 남은 시간에 할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레귤러라이즈 하는 방법은 제일 대표적인 건 제타 펑션 레귤러리제이션이라는 건데 그래서 걔 중요한 필라소피만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트리비얼하게 그냥 쪼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밖으로 빼내서 여기 오메가의 인디펜던트한 피스를 하나 만들고요. 그래서 얘는 인피니트 프로덕트인데 베타에만 의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오메가 디펜던트 하는 피스를 하나 만드는. 내가 또 변수수 하나 했는데. 아닌가? 맞나? 맞네요. 그러고 나서 보면 답부터 적으면은 얘는 원 오브 오메가 그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 노란색 부분은 베타 분의 1을 주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부분은 베타 오메가 오버 2에 사인 하이퍼블릭 베타 오메가 오버 2를 주고. 그래서 잘 팔로우 해보면 탕탕탕탕 캔슬이 되고 우리가 원래 구하고자 했던 보조원이 오시레이터의 파티션 펑션 여러분 봤죠 이제? 여기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이 노란 텀을 구하기 위해서 쓰는 게 제타 펑션 레귤라리제이션이고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그 쇼츠나 인스타에서 봤을 수가 있어요. 예, 신기한 공식 하면서 수학은 틀렸다.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마이너스 뭐시기 이런데 나오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 피스는 이거는 독소 해석을 좋아하셨으면 거기서 봤을 가능성이 제일 큰데 아다마르 프로덕트 디스펜전이거든요. 포뮬라라고 쓰기도 하고 그래서 얘의 기본적인 철학은 폴이 다 같고 레귤러 하면 그러니까 아날리틱 펑션 아닌데 인타이어 펑션인가? 아닌데 폴이 다 같으면 어쨌든 같은 함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증명하는 테크닉이 아마 바운디드 된 인타이어 펑션은 콘스탄트밖에 없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복수 함수는 콘스탄트밖에 없다. 바운드 컨디션을 주면.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다 미분 가능하죠. 근데 걔네들 안 바운드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조건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게 될 텐데 아마 그래서 컴플렉스 아나리시스 시간에 봤을 수도 있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게 오메가에 대한 펑션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베타 오메가가 2파이의 정수배일 때마다 2파이 n의 i의 정수배일 때마다 이게 0이 되죠. 네, 그래서 규칙적인
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사인 하이퍼볼릭도 똑같이 이게 만약에 사인 x라고 생각해 보면은 x는 n파이에서 폴이 쩌르륵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이퍼볼릭 들어갔으니까 걔를 다시 사인으로 바꾸려면 i가 필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i의 정수마다 짜자자자 폴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폴이 똑같고 그래서 레지도 다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얘일 수밖에 없다. 이게 아다마르 프로덕트 익스펜션의 로직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피스는 요렇게 바꿀 거예요. 그러면 남은 6분 동안 빠르게 스케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그냥 트리비얼한 거예요. 이 프로덕트를 썸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바꿨어요. 익스포넨셜 안에 넣어가지고 로그로. 네. 이거는 근데 왜 이렇게 하나요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제타 펑션을 조금 다뤄본 학생이라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제타 펑션의 정의를 이걸 스테이트를 안 하고 있네요.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썸으로 정의가 되는 함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썸, 인티저 썸에 대한 그 구조를 우리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억지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네, 다음도 트리비얼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요 부분, n에 의존하지 않는 부분이랑 근데 이제 썸이 있으니까 오는 거죠. 그다음에 n에 의존하는 로그 n 부분은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매저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값을 읽어야 되는 게 두 개인데 이거랑 A 파트랑 이거랑 B 파트. 근데 표현의 모습 이걸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잘 정의되는 양이 아니에요. 네, 둘 다 그냥 1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무한대로 로그 1 더하기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더하기 무한대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름을 레귤라리제이션이라고 부르는 건데 아날리틱 컨티뉴에이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저런 함수들을 한테 적당한 파이나이트한 값을 어사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걔네들이 좋은 아날리틱 컨티뉴에이션이라는 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쓰는 건데 제가 이거를 강의 준비하면서 조금 어떻게 하면 좀 더 약간 멋있게 설명할 수 있을까 찾아보다가 유튜브를 봤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유튜브 중에 3v1b라고 있거든요. 거기서 제타 펑션 레귤러리제이션 정확히는 아날리틱 컨티뉴에이션을 설명하는 영상이었어요. 아 저는 그거 처음 봤는데 얘는 다른 건 많이 봤는데 그건 처음 봤는데 아 엄청 신기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뭔가 컨포멀 매핑 이런 구조를 설명을 하면서 이게 원 베리어블에서는 이제 컨포멀한 거랑 다 연관이 있거든요. 컨포멀 시메트리랑 뭐 아날리틱 펑션인 거랑 다 연관이 있는데 그걸 설명하면서 제타 함수의 값을 이렇게 주면 이게 예쁘다 하면서 비주얼라이저를 딱 해줘요. 제타가 이게 보면은 S가 1보다 클 때는 이게 잘 정의가 되거든요. 이게 빠르게 수렴 맞는 급수가 되면서 막 어릴 때 보면 적분 판정법, 라시오 판정법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딱 리밋이 1일 텐데 그래서 그거 빼고 요 오른쪽은 싹 정의가 돼요. 그래서 S 컴플렉스 플레인에서 그래서 다 정의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정의를 하고 여기를 어떻게 넘어갈 거냐 해서 이런 레귤라 이거를 적당히 값을 주는 레귤라이제이션을 딱 추즈를 하면은 나머지 이 하프 평면에 대해서 값이 쫙 다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엄청 멋있게 비주얼라이즈를 해주는 게 있으니까 네. 자 여기서 할 순 없고 네. 가서 보시면 됩니다.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음, 네, 그래서 첫 번째 A부터 어떻게 하는지 간략하게 소개해드릴게요. 그래서 얘는 결국 제타 펑션에 제로를 읽는 거예요. 아까 계속 퍼미온 코헤런트 스테이트 하면서 제타를 써버려가지고 조금 그런데 제타의 제로는 여기서는 요걸 말합니다. 그래서 S에 0 대입하면 그냥 N의 영승이니까 1로 바뀌면서 우리가 마이저 하고자 하는 표현을 얻죠. 그래서 이걸 얻으면 되는데
이건 댐핑 팩터 메서드라는 걸 쓰면 얻을 수 있어요. 네. 얘는 뭐냐면은 어떤 입실론만큼 다른 함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실론이 빵으로 갈 때는 이 추가적으로 익스포넨셜 웨이트를 곱했는데 입실론이 빵으로 가면 이게 없어지면서 원래 제다가 똑같아져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는 0을 대입을 해요. 그러면은 이런 형태로. 근데 얘는 별게 아니라 그냥 인피니트 시리즈예요. 네, 뭐지? 등 비급수예요. 네. 네. 이런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또 전개를 해보면 그래서 이게 쭉 나오죠. 그래서 이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애초에 이제 잘 정의되는 함수는 아니었기 때문에 다이버전스나 이상한 텀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다이버전스 우리가 한 텀에 딱 가둘 수가 있죠. 가두고 나면 나머지는 잘 정의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댐핑 팩터 메서드의 영감을 받아서 제타 제로를 마이너스 2분의 1로 어사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 의미가 뭔지 이제 좀 더 탐구를 해보면은 얘는 어떤 입실론이라는 마법의 도구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걔가 그럼 의미가 뭐냐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는데 얘는 그냥 결국 컷오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들이 그러니까 이 급수가 계속 더해지면서 값을 더해져 나가는데 어떤 텀 다음 텀으로는 영향을 꺼버리는 거. 그래서 대충 입실론 n이 오더 1인 거. 즉 입실론이 아 n이 입실론 분의 1 정도 되는 혹은 그거보다 더 큰 텀들은 영향을 줄이는 녀석인 거죠. 제 역할은. 예. 그래서 근데 이제 반대로 말하면 입실론이 0으로 가면은 모든 텀들의 영향을 다 캡처하는 거죠. 그래서 다이버전스를 가지면서도 깔끔하게 파이나이트한 파트도 분해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피스는 이거 두 번째 피스를 제가 유도를 좀 멋있게 해보고 싶었는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하려면 또 한 시간이 더 필요해요. 예. 아무리 찾아봐도 숄컷이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시작하는 거는 제타 펑션의 성질에서 시작하거든요. 이거는 다적질하는 건데 사인도 가지고 있고 가마 펑션도 가지고 있고 일에 대해서 반대쪽도 가지고 있어. 뉴메리컬 에펙트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 그래서 얘의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이 그림을 그렸잖아요. 1 이상에서 잘 정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1 바깥으로 갈 수 있느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정의를 막 조작을 해서 표현식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저걸 이용해서 2분의 1로 중간을 딱 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하나는 저 로그 n을 얻기 위해서 한 게 뭐냐인데 얘가 결국 이 얘기를 하는 이거예요. 자, 제타가 이건데 s에 대한 함수로서 근데 얘를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s의 로그 n 이렇게 쓸 수 있죠. 아, 마이너스. 네. 그러면은 데리버티브를 취하면은 마이너스 로그 n이라는 걸 할 수 있죠. s가 0에서. 그래서 요 값을 매저하면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힘들게 매저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의 2파이라는 게 알려져 있어요. 예, 이건 받아들이시다. 아마 오늘 통해서 거의 유일하게 받아들이는 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면 다 셀프 컨테인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래서 요것들을 다 조합을 해보면 위에 로그의 베타의 2파이에 이 텀을 그냥 써서 쓰는 거예요. A 피스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B 피스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2파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알제브라를 하면 마이너스 로그 2파이는 어? 뭔가 틀렸다. 아,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시그마 로그에는 플러스예요. 다행이다. 네. 그래서 요 피스는 캔슬이 되고요. 딱 마이너스의 로그 베타가 나왔습니다. 얘는 별게 아니라 베타겠죠. 그래서 한참 돌아가서 얘는 베타가로 레귤러라이즈죠. 네, 여기서 뭐 더 질문 없으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